자, 보시죠. 지금 이제 여기 오늘부터 다시 이 확률과 통계 정리를 이제 재차 정리하는 거죠. 지금 아마 뭐 2학년 때 내신 때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3학년 1학기 때 뭐 내신으로 했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급하게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아무튼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 얘기는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 정리를 다시 하면서 수능형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 문제가 수능 유형 분석이라는 교재인데 문제에 대한 구성은 뭐 개념 파트가 한 30%,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수준이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확통 킬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되겠죠. 뭐 선생님이 확통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 교재만 확실히 선정하셔도 아마 모의고사 오시면은 일단 2개, 그러니까 8개 중에 6개를 먹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2개를 잡기 위한 공부야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으나,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확통을 수업을 처음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확통 안에 1단계 경우의 수가 이쪽이죠. 경우의 수 파트. 여기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의 후반부와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이제 그 2항 정리까지 다 들어있는 게 여기 파트 것이고,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 되는 건데, 매번 얘기하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표현하면 안 되는데 난이도가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죠. 경우의 수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경우의 수는. 어쨌든 이 경우의 수 잡아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고, 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기본 유형을 정리를 딱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여주기 식의 수업이 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자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서 막히는 부분들을 질의응답으로 해결해 봐야 됩니다.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경험치가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많은 경험치가 축적이 되겠으나 꽤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통은 뭐 킬러라고 해봤자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파트와 비교하면 수원이랑 수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념이랑 학교 시험 대비했던 내신이랑 수능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수능형 문제는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확통 같은 경우는 제일 괴리감이 없습니다. 만약 내신 때 확통을 잘했던 친구라면 뭐 수능 문제 풀어도 바로 잘할 거야. 다만 이제 한 킬러급의 문제 수준이 내신에서 보지 못했던 레벨의 문제가 있을 뿐인 거고, 나머지 한 4점짜리 이제 시작되는 그 번호 때까지 한 28번 킬러니까 27번까지는 그냥 내신 때 했던 수준의 문제가 좀 더 빡세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괴리감이 없기 때문에 집에 혹시 자기가 하던 확통 문제가 있다면, 알겠죠? 확통은 우리 교재는 모의고사용으로 기본 개념만 딱 잡아주고 이제 빡센 문제 풀이 위주로 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추가적 학습을 하고 싶다, 집에서 있는 아무 확통 교재나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우리 교재 돼야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쌤 제가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더 풀어봐야 뭔가 좀 더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알겠죠? 그런 친구들은 교재 학습부터 당연히 하시고 쌤한테 얘기하시면 이 파트에 맞게끔 문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제된 문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여기가 좀 고된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 1단원만 잘 거쳐버리면 2단원, 3단원은 아시다시피 되게 명확한 파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 먹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2단원, 3단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준비는 될 거예요. 여기서 요 2단원, 3단원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배울 때 특정 친구들은 쌤 전 통계나 확률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쉽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번 내용을 정리를 싹 해버리면 문제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만 되면 확률과 통계는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경우의 수는 준비가 되어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만 잘 버티시면 이쪽은 확실히 수월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뒤로 갈수록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좀 웬만큼 돼야 확률과 통계가 더 쉬워지긴 하겠죠. 알겠죠? 그렇게 이 단원의 감은 이해하시고, 자,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할 건데 필기장 꺼내 놓으시고요. 거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 교재 구성은 당연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8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들은요,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얘기입니다. 알겠죠? 거기부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야기의 총 정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고1 때 우리가 수학 하에서 후반부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죠. 그렇죠? 거기서 뭐 이제 1학년 때 내신에 쓰던 뭐 여러 가지 작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좀 중요한 틀만 잡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경우의 수의 기초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기초 이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필기장에도 적혀 있어야겠죠.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룰 때 교과서에는 보통 이제 합의 법칙
법칙과 고백 법칙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쓰인 정리를 이제 and와 or로 정리해놨죠. and와 or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우의 수 관점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되죠. and와 or과 not인데 and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관점 얘기하는 얘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둘 다 진행하는 그죠? 이런 경우에서 풀 때 우리가 이제 and라고 할 수 있죠. A도 하고 B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이다. 고배 법칙, 곱셈이죠. 고배 법칙. 그죠? 연산을 진행할 때는 곱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또는의 문제가 이제 그 기본기를 잡아놔야 되겠다. 또는은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A 또는 B의 개수를 구해라. 사건 A와 또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더하기가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시원으로 나누기라 하신 겁니까 지금? 네, 합집합의 연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 교과서에는 합의 법칙이란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싫어하죠. 그 말은 그냥 쓰지 마세요. 알겠죠? 합의 법칙 따위는 없습니다. 합집합의 연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의 연산이라면 이런 거죠. 두 사건의 개수를 구하면 되니까 A 합 B의 개수로 이게 또는이죠.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항상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다 뭘 빼야 돼? 교집합을 했어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이 만나는 선생님 교집합을 빼지 않아도 되던데요 라는 문제는 뭐냐면 이 교집합이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뺄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특히나 실전의 문제는 당연히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덜어내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기한 김에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 개수가 빵이 두 사건 우리 뭐라고 그러지? 혹시 기억납니까? 여기서 선생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건은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건이라는 표현은 확률부터 쓰는 거죠. 확률부터. 알겠죠? 사건 A, 사건 B 한테 사건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입니다. 머리 편하게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모아놓은 걸 이 확통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르니까 알겠죠? 그때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 A와 B 이 무슨 사건이라고 불러요?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 배우는 건 확률이지만 뭐 얘기 나온 김에 드러나 보라고 알겠죠?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그 말은 겹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합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알겠죠? 이 또는 합집합의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 not이라 표현된 거는요. 보통 그런 거죠. 여사건을 활용하는 그죠? 여사건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진행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뭐 적어도 한 명이 뭐뭐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런 것도 여사건 쓰는데 또 실전적인 문제로 가버리면요. 적어도란 말을 일부러 안 씁니다. 알겠죠? 뭐 간단한 문제 얘기 들어보면 남자가 5명, 여자가 3명 있어. 3명. 대표를 3명을 뽑습니다. 3명의 대표를 선택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여자. 1 경우의 수를 구해라. 보통 이럴 때 이제 이게 여사건을 쓰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8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남자만 다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풀이하기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념 문제에서는 적어도란 멘트로 뭔가 야 이 문제는 여사건을 끌고 와라는 멘트를 주지만 실질적 상황을 들어가 버리면요. 적어도를 푸는 게 더 빡센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 푸는 게 알겠죠? 일부러 적어도란 멘트를 흘리면서 여사건을 풀면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를 일부러 만들고요. 반대로 적어도란 멘트를 일부러 안 쓰면서 이걸 그냥 풀면 뭐 진행이 아주 어려워. 여사건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일부러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그 접근하는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항상 양쪽 케이스를 다 보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어떤 제시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나한테 이걸 원했네?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류의 문제도 또 하나 예를 들면 적어도 봐봐 이렇게 볼게요. 선택할 때 남녀가 각각 적어도 1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보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도 물론 여사건을 풀어도 쉽게 풉니다. 알겠죠? 다만 이걸 봤을 때 여사건 풀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를 3명을 뽑으면 그죠? 몇 명 뽑겠다는 거죠.
3명, 빵명 아니면 2명, 1명 아니면 1명, 2명 아니면 빵명 3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문제를 제시했을 때 걔가 원하는 기준에 따른 전체 케이스가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눈을 빨리 장착을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건 남녀 각각 1명 이상 있는 경우는요. 2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6번을 풀 친구들은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과 첫 번째와 네 번째 빼면 될 것이고 그냥 푸는 친구들은요. 그냥 이거 풀면 되지. 알겠죠? 얘는 당연히 그냥 풀면 훨씬 빠르고 쉽지. 그냥 풀면 남자 5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리고 나서 여자 3명 중에 1명 뽑으면 끝. 얘 같은 경우는 남자 5명 중에 1명 뽑고 여자 3명 뽑고 끝. 두 줄 더한 게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듯이 오케이? 그냥 적어도 어떤 단어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면 그 상황을 딱 보고 뭔가 판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게 얘네들 다루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고1 대비 어떤 유형들은요 딱히 정리할 만한 유형이 별로 없고 그나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쌤이 좀 정리를 해줄 만한 게 있다면 조편성이랑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 정도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경우에서의 기초 이론은 지금 쌤이 얘기한 딱 요만큼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문제가 빡센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쌤이 한 개만 가볼게요. 나머지 여러분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쌤 풀어드릴게요. 한 개만 풀면 그 한 개를 풀기 전에 7번부터 볼까요? 7번? 요것도 이제 그 기출될 확률은 없는 문제인데 이 정도도 다루지 못하면 경우에서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점검용으로 넣어놓은 건데 7번 봐봐. 예전에 다 기억이 있는 문제긴 할 겁니다. 7번 보시죠. 4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각자 이름이 걸려있는 모자가 4개가 걸려있다. 4개의 모자가 자기 이름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런 모자를 무심코 한 개씩 가져갈 때 4명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 상황이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 내신할 때 되게 중요한 1학년 내신할 때 중요한 문제라서 그때는 1학년 친구는 쌤이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숫자를 암기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암기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안 나온 문제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상황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경우의 수를 풀어내는 능력치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풀 수 있어야 돼. 처음 보는 문제를 하더라도 되겠죠. 문제가 뭐라는 거냐면 모자가 걸려있어요. 일단 구체화를 시키세요. A, B, C, D 이렇게. 이건 모자야. 알겠죠? 그럼 4명의 사람이 있죠? 자기 이름이 걸린 모자 걸려있는 거야. 그때 한 명씩 가져갑니다. 알겠죠? 한 명씩 가져가면 잠깐만 얘는 우리가 많이 풀던 뭐 몇시 몇, 몇 팩, 몇 곱하기 몇 수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다 적어야죠. 정보에 없잖아. 그렇죠? 이런 걸 수용도라 부르죠. 적어볼게요. A 모자에 가져가야 될 사람 몇 명이야? 3명. B 아니면 C 아니면 D겠죠. 여기를 B라 치면 C 아니면 D겠죠. 다 적어보겠습니다. A를 B가 여기는 사람이야. A를 B가 가져갔으면 남은 애가 A, C, D일 거는 그치? B 모자 가져갈 수 있는 들은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 모자를 B가 가져가고 B 모자 A가 가져갔으면 남은 애가 C, D니까 C가 C는 만나면 안 될 거 아니야. B, C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죠? 쌤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모자들이 얘네들 가져갑니다. 얘가 말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 C 가져갔으면요. A, D 남았네? D, A 가져가야 될 거예요. D가 만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B, D 가져갔으면 A, C가 남았죠. A, C가 여기까지 있어.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A가 3가지 나옵니다. 여기도 다시. 그럼 이게 3 나오긴 해요. 알겠죠? 총 9가지인데 이런 거를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가 선생님의 경우의 수가 지금 어려워지고 우리 교재에 이제 어려운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워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도 유형을 많이 배우겠지만 유형을 배워서 그 유형의 틀로 뭔가 몇 시, 몇 팩, 뭐 나누기면 이렇게 푸는 건 오히려 쉬운 문제야. 문제 어려워지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 다 적는 작업을 한다든지 기준을 분리해서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보통 어려운 문제는 그게 당연히 껴있다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그냥 스토리만 깔아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스토리도 필요하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나씩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게 여기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치고 들어가서 그거를 따지고 뭐 중복되는 거 잡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요 이론 옆에 이런 걸 적어놨어요. 가장 위에 적어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직접 수를 세는 건데 그것을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결국 이 경우의 수의 가장 어려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장에 적혀있는 유형들을 섭렵하는 건 사실 그닥 오래 걸리지 않아. 그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문제 보면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유형인지 감은 거지만 정답까지 가는 게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어차피 이런 걸 잘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런 걸 잘하려면 쌤이 그렇게 얘기했죠. 얘가 이제